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월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금의 폭풍성장 야망주 오락부장 텐텐입니다. 자, 오늘 고디바 녹음을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당금의 취미부자 구슬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프로게이머 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녹음일 기준으로 지금 며칠 전부터 갑자기 날씨가 너무나도 추워졌어요. 아, 네. 그죠? 겨울이죠? 겨울이죠. 예, 가을이 이번에 조금 길다 싶었는데 갑자기 겨울이 됐습니다. 이 겨울이 다가오고 2024년이 끝나간다는 게 점점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연말에 오늘 어떤 사연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조금만 기다려. 고민이 깊어지는 밤, 혼자서 뒤척이지 말고 바로 여기를 찾아주세요. 고민 읽어주는 라디오 고디바입니다. 네, 오늘 사연은 제이님이 소개해주세요. 네, 닉네임 헌집 줄게 새집 다운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1살 대학생 청취자입니다. 저는 지방 출신이라 지난해 서울에 올라와 1년 넘게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룸메이트와 모든 사생활을 강제로 공유해야 하는 2인실 생활이 힘들어 반년 넘게 자취를 꿈꿔왔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드디어 부모님께 자취 허락을 받게 되었어요. 처음엔 기쁘기만 한 마음이었지만 정작 본격적으로 자취를 준비하다 보니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힘든 부분은 바로 자취방을 구하는 거예요. 집을 구하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인터넷을 뒤져보면서 몇 가지 팁을 얻기는 했습니다. 좋은 매물을 찾으려면 직접 부동산을 방문해야 한다거나 화장실에 들어가 수압을 꼭 확인해 봐야 한다는 뻔한 이야기들이요. 그걸 보고 부동산을 찾아가 여러 집을 구경하기는 했는데요. 어떤 집이 좋은 집인지 잘 모르는 저로서는 이 방이나 저 방이나 다 비슷하게만 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모두 지방에 계시고 주변 친구들은 자취 경험이 없어 같이 집을 보러 다녀줄 사람도 없어요. 당금이들 중에는 자취생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좋은 자취방을 구하기 위한 팁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 사연 남겨봅니다. 당금이들, 제 안식처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자취생이 살기 좋은 집은 어떤 집인지 알려주세요. 네,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연말이면은 슬슬 자취방을 구하는 시기죠. 이 최소 1년 동안 이 먹고 자고 뭐 생활할 곳을 선택하는 거니까 사연자분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디바 사연 자취에 관한 내용인데 이 패널분들은 자취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지금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취 1년 차입니다. 자취 2년 차. 연차 수도 중요하죠. 자, 제이님은요? 저 똑같이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는데 저 딱 1년 됐습니다. 자, 자취 1년 하신 분들 딱 두 분 모이셨는데 저는 계속 본가에 지금 얹혀 살고 있는 백수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맨날 나가라고 하지만 절대 안 나간다 선언한 이 본가쟁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먼 훗날에 언젠가 자취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좀 꿀팁을 조금 얻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요 DJ 참여한 것도 있습니다. 자, 패널분들 그러면 자취방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좋다, 장점, 단점 이런 것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이님부터. 네. 저는 사실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은 집이에요. 그래요? 네. 저는 사실 제 집을 참 좋아하거든요. 제 자취방을 참 좋아하는데 네. 일단 부대끼지 않잖아요. 그게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랑 부대끼지 않고 가족들이랑 부대끼지 않고 혼자 사는 거. 그렇죠. 혼자 살 수 있다. 네, 정말 좋은데 일단 장점은 주변 시세에 비해 싸요. 오. 네. 연세가 주변 시세에 비해서 이제 몇십만 원 정도 싼 편입니다. 꽤 네. 좀 크네요, 텀이. 네. 그리고 네. 크기도 적당히 큰 편이에요. 오. 근데 방음도 잘 되고 네. 그리고 집주인이 수도세도 내주세요. 오. 네. 이렇게 들으면 정말 장점이 많죠? 근데 단점은 구축이에요. 구축. 네, 심야 전기를 써서 10시 반 이후에만 이제 보일러가 되는 거예요. 오, 진짜요? 네. 심야 전기라는 게 있어요? 네. 심야 전기라는 게 있답니다. 옛날에 지은 구축 건축물들은 심야 전기라는 게 있어서 10시 반, 뭐 10시쯤부터 해가지고 이게 전기로 해서 보일러가 들어와요. 어...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거를 유지를 잘 시키는 게 또 관건이거든요. 오, 그것만 잘하면 되는데 사실 저는 본가에 자주 가고 그리고 방학 때나 이럴 때는 잘 없어서 진짜 추울 때는 거기 없으니까 사실 저한테는 크게 디메리트는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심야전기 뭐 괜찮죠 하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네. 그리고 수압은 좋아요. 근데 온도 조절이 이 마이크로 컨트롤이 좀 필요해요. 온도 조절. 네. 아, 수압은 괜찮으나 네. 수온이. 수압은 좋은데 네. 수온이 이제 좀 조절을 잘 해줘야 돼요. 오, 이 진짜 아주 한 끗 차이로 이게 온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오, 이게 아주 섬세한 이런 조작이 필요합니다. 좋은데요. 시세라든지 평수 이렇게 좀 큰 어떤 요인들은 굉장히 좋은데 이 심야 전기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오후 10시 반 이후로 보일러가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 오후 7시다. 그러면은 온수랑은 상관이 없나요? 네, 네, 온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방바닥이 네, 춥다. 네. 그래서 이제 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온열 매트 이런 거. 그런 거를 이렇게 싸매가지고 네네. 이제 담요랑 같이 이렇게 잘 지내는 편이죠. 너무 불쌍한데요. 근데 괜찮은 게 이게 네. 침대에 이렇게 매트 깔고 자면은 음. 엄청 따뜻해요. 그러니까 이 보일러로 느낄 수 없는 그 따뜻함이 있어요. 전기로. 네. 그래서 그 온열 매트 깔고 그리고 네. 이제 의자에 앉아서 공부할 때는 다른 작은 보온 도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전기로 하는 그런 거 이렇게 대서 하면 좀 따뜻해요. 그래서 저는 만족하고 네. 그리고 밑에 좀 깔아놓고 하면은 또 나름 보온도 보온이. 되니까 그리고 베란다도 있어요. 저는 그 작은 집에 베란다도 있고 창도 잘 나 있어서 환풍이나 채광. 이런 게 잘 돼요. 채광도 좀 괜찮고 오,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좋습니다. 집 자랑을 좀 해주셨고, 자 구슬이도 궁금한데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제이님이랑 되게 비슷한데 네. 저도 주변 집들에 비해서 시세가 조금 싼 편이고 그 평수에 비해서 싼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네. 저도 구축이라서 베란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베란다에 식재료 같은 거, 채소 같은 거를 쌓아놓기가 되게 좋고요. 오, 식재료. 네. 채소가 안에 있으면 상하는데 밖에 있으면 이제 지금 또 날씨가 추우니까 그렇죠, 그렇죠.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화장실이 깨끗해요. 화장실 깨끗한 거는 근데 집주인의 그런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있죠. 좀 오래되면 아무리 청소를 해도 녹이 쓸어 있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네. 리모델링을 한 집이라서 화장실이 다 타일도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약간 부럽네요.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냥 살 수 있다 정도지. 네, 이 정도면은 그죠. 물 나오고 수세식이고. 아유 싼데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아 그래요? 좋습니다. 여기가 장점이었고 혹시 단점도 있을까요? 아직 장점이 남았어요. 제일 큰 장점이 집주인분이 굉장히 친절하세요. 그것도 좀 중요한 중요하죠. 요인이에요. 엄청 중요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집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맞아요. 막 여름에 물이 셀 수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저는 이 샤워기 호스가 오래 쓰면 터지더라고요. 맞아요. 터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네. 씻다가 갑자기 뻥 터졌어요? 네, 갑자기 물이 중간으로 나와요. 중간으로 씻으면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을 하죠? 근데 집주인분한테 연락을 드리니까 진짜 네네. 10분 만에 오셔서 고쳐주셨어요. 아 그래요? 좋은 집주인이네요. 좋은 집주인이세요? 진짜요? 그렇게 바로 와서 고쳐주시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오. 근데 단점이 있다면 네. 구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구축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바닥이 완전히 평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좀 단점이네요. 이거 뭐라고 하는데 바닥 각도? 경사. 근데 이 경사가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떤 부분이 살짝 올라와 있고 살짝 내려가 있는 게 있는데 생활할 때 크게 느껴지진 않는데 체중계 있잖아요. 체중계가 평평한 곳에 있어야 하는데 네네네. 그 체중계를 둘 곳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건 몰랐네요. 제가 체중계를 안 그러게요. 두고 살아서. 저도 사실 체중계랑은 조금 먼 삶을 살다 보니까 네. 민감한데요? 민감하죠. 그런 게 있고 제 집이 북향이라서 해가 잘 안 들어오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싼 것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그것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은 게 제가 지금 집을 내놨는데 네. 다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보다 8만 원이 올랐더라고요.
월. 네, 월세가. 월이면 좀 많이 큰데? 올랐는데요? 네, 그래서 딱 오르기 전 시기를 잘 찾은 게 아닌가. 네. 좋습니다. 또 구슬이가 제가 알기로 굉장히 그 학교 주변에 맞아요. 살잖아요. 그런 거 치고는 굉장히 좋은 방을 살고 있다. 좋습니다. 생각보다 패널분들의 자취방에 자랑이 조금 있어가지고 놀랐습니다. 본인 집에 대한 애정이 조금 있으신 것 같고. 좋아요. 자, 이렇게 패널분들이 지금은 이제 자취를 하고 계시지만은 이 처음 자취방을 구했을 때가 있을 텐데요. 뭐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자취를 하진 않았을 테니까. 자, 첫 자취방 어떻게 구하셨나요? 이 자취방 계약하기까지의 썰도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 제가 혼자 집을 봐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사연자님처럼요? 네. 네. 사연자님처럼 저도 주변의 친구들은 다 서울에 사는 친구들이어서 네. 도움을 구할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그 앱을 사용했어요. 그 유명한 거. 네. 부동산 어플을 사용해가지고 네. 거기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들어가서 매물이 올라온 걸 보고 좀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 하면 무조건 그냥 연락을 보냈어요. 무슨 콘서트 환불표 티켓팅하는 것처럼. 시기가 다가오면 그냥 집이 올라오고 없어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냥 빨리빨리 연락을 했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면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집을 봤던 것 같아요. 집을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네. 많이 봤다. 그리고 부동산에 한번 연락을 하면 네. 거기서 가지고 있는 다른 비슷한 집들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보고 연락을 드려서 그분이 소개해 주시는 집을 그냥 쭉 돌아보고 골랐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뭐랄까 굉장히 정석이네요. 맞아요. 좋아요. 제이님은 혹시 다르게 구하셨나요?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받고 뭐 별게 없었는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약간의 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엄청 대단한 썰은 아닌데 그때 1년 전쯤이 복학 시즌이었어요. 군대 전역하고 이제 복학을 하는 시즌이어서 네. 이제 자취를 해야 되겠다. 자취를 해야지만 생각하고 있고 집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취를 해야지 집을 구해야지랑 이제 별개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안 했다.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요? 그래서 되게 임박한 거예요, 시간이. 뭐 한 그때 1월 중순쯤 해가지고 넘어가면서 이제 참 매물이 없을 시기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마음에 드는 집이 없는 거예요. 계속 보는데도 싼 집도 보고 비싼 집도 보고 하는데 안 맞는 거예요, 별로. 그래서 부동산에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다니는데 집 하나가 괜찮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타협을 봐서 살 수 있겠다. 지금 그 집이 여기예요. 근데 보통 보면 11월쯤 해가지고 11월 말에 이제 보러 다닌다더라고요. 지금쯤. 맞아요. 네, 11월 말쯤 해가지고 이제 나갈 사람 이렇게 맞아요. 재계약하고 막 한 다음에 네. 사람이 안 나갔을 때 사진으로만 해서 가계약을 하고 나간 다음에 다시 확인해서 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시기를 놓쳐서 되게 힘들었어요. 매물이 몇 개 없는데 그 안에서 고르느라고 어머니랑 같이 보러 다녔는데 네네. 힘들었고 사실 그렇게 구한 거 치고 잘 구했다 생각해서 잘 살고 이제 재계약을 했거든요, 이번에. 네, 어제 재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요? 네. 어떻게 또 자취방 녹음을 하기 전날에 재계약을 하고 네. 일부러 맞춘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어제 재계약을 하는데 원래 제가 내던 금액에 연세를 10만 원 정도 올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월로 따지면 한 10,000원 정도 올리는 수준인데 저는 이 자취방에 한 명을 소개를 했거든요, 이 집주인한테. 그래서 친구도 소개 좀 해줬는데 어떻게 안 되시겠냐 네. 했더니 학생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걸 했네요. 애누리를. 네. 그래가지고 원래 금액에 그대로 이제 계약을 하기로 했고 지금 저희는 그쪽이 매년 그냥 시세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요? 전부 다. 그 지역 주변이? 네. 그래서 나도 올라가겠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제가 좀 기지를 발휘해서 그 금액에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현상 유지. 네. 좋습니다. 알뜰살뜰 사시는 제이님이고 뭐랄까 일종의 복비죠, 복비. 그렇죠. 소개를 해가지고 공인은 아니고 사인 중개사셨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하나 더 썰이 있다면 네네. 제가 재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서류를 작성을 해요. 이 계약서라는 걸 작성을 하는데 거기에 되게 이상한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계약서예요? 네. 계약서에 어떤 이상한 문구가 있었을까요? 제4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서운데? 네. 임대자가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라고 적혀 있는데 언뜻 들어보면 별 문제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임대자가 잘못했다는 건 집주인이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돈을 못 받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렸더니 네. 잘못된 게 맞다. 근데 이거를 몇 년 동안 이 계약서로 다른 사람들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고 계약서를 다 수정해가지고 다시 계약을 했어요. 그거 과연 정말 집주인분이 모르셨을까요? 제 생각에 에타에 아직까지는 올라온 게 없는 거 봐서는 에타까지? 네. 그래요? 보통 이제 학교 근처면은 거기 에타가 이렇게 그렇죠, 올라오니까 그렇지. 근데 없는 거 봐서는 집주인도 진짜 몰랐어요. 그런 일도 없었고. 네, 집주인분이 착해요 보면. 그래서 그러면은 계약서에 독소 조항이라고 하나요? 네. 제대로 독소죠.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게 보통은 이제 임대인이 네. 어겼을 때 2배를 줘요. 원래 제가 낸 금액이 있으니까 그거에 똑같은 금액만큼 얹어서 2배를 주고 네네. 만약에 저희가 어기면 낸 거 그대로 해가지고 받는 금액이 똑같은 거죠.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계약서 같은 것도 잘 보는 것도 맞아요. 중요하다. 자, 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좋아요. 그러면요, 두 분은 굉장히 쉽게 운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실력이 좋아서인지 잘 구하셨는데 이 괜찮은 자취방을 구하기 위해서 사연자분께 드릴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좀 빨리 구하려고 했어요. 이게 대학 주변 매물은 진짜 똑같은 시기에 우르르 나가기 때문에 좀 일찍 돌아보는 게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선착순? 네. 그죠, 제이님. 일찍 구하셨어야죠. 괜찮아요.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왜냐면 제가 내년에 집을 빼야 해서 찾아보니까 최소 2개월 전에는 얘기를 해야 하더라고요. 그러면 1월에 입주했으면 11월에는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중순쯤부터는 찾아다니는 게 좋지 않나. 제가 딱 그 시기에 찾아다녔거든요. 네네. 좋습니다. 이게 업로드일이 아마 12월 초인 것 같은데 그때도 늦지 않았어요. 그 정도면. 맞아요. 네. 종강하기 전에. 그리고 늦어도 새내기들이 합격 소식을 받고 상경하기 전에. 맞아요. 딱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데요? 특히 수시까지는 그렇다 쳐. 네. 정시까지 들어간다? 이거는 이제 답이 없어요. 약간 입시 시즌이랑 방을 구하는 게 조금 맞물려 있네요. 맞아요. 신기합니다. 여기 합격 문자 딱 받자마자 자취방 구하러 가자 이렇게 되거든요. 굳이 뭐 긴가민가한데 자취방 정하지 않으니까. 좋습니다.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11월 중후반 정도인데 네. 오늘 저희 집에 벌써 3명이 왔다 갔습니다. 3명이요? 오늘? 나오시기도 전에요? 오전에? 나오기 전에도 오고 제가 나오고 나서도 왔다 갔다? 네. 그러면은 이 구슬이 집에 막 쳐들어올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막 무작정 상경을 하고 있으니까 서두르는 게 좋다. 얼른 서두르는 게 좋을 것이다. 그리고 집을 봤으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리 다른 집에라도 살아보면서 자기 기준이 생기면 좋은 게 저는 기숙사에 먼저 살았기 때문에 원래 집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좀 부족했는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기숙사랑 본가? 네. 걔네 둘을 비교를 한다고요? 네. 왜냐면 기숙사가 조금 더 자취방에 가까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숙사에 살면서 느낀 건 화장실 물이 잘 안 빠지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배수? 네. 오. 바닥이 물 빠지는 곳으로 딱 내려가야 하는데 한 번 기숙사에 타일 시공을 잘못해서 그런지 물이 자꾸 고여있는 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방에는 계속 청소를 해도 곰팡이가 막 생겨서 곰팡이도 나오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집 찾을 때 화장실이 물이 잘 빠지는지 확인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러면은 집 보러 왔어요. 그러면은 화장실로 쳐들어가. 그다음에 샤워기 딱 한 다음에 확 그 바닥에 막 뿌려보고 시간 재요. 20초. 근데 그냥 물어보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요? 좋습니다. 근데 물어본다고 다 믿으면 안 돼요. 그건 또 맞아요. 네, 그거는 본인이 직접 다 하나하나 깐깐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해가 잘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방이 밝아야 돼요. 그 불을 켰을 때 어두운 부분 없이 다 밝은지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채광과 조명. 그리고 이게 집을 가면 전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세입자가 막 벌레망 같은 걸 많이 설치해놨으면 벌레가 많이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셜록 홈즈인데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많다. 싱크대 밑에나 이런 곳에 되게 많이 설치가 돼 있다 하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벌레 출몰 유무까지. 그리고 이게 사진을 찍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딱 말씀하시네요. 그래요? 이게 방을 여러 개 보니까 보고 나와서 다음 방이랑 이게 비교를 할 때 네. 사진 안 찍어 놓으면 기억에만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약간 기억이 왜곡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꼼꼼하게 다 찍어 놓고 나중에 결정을 할 때 잘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제 사진을 안 찍어 놓으면은 그렇죠. 왠지 처음 봤던 방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나쁜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 네. 괜찮네 했으면 그 방은 계속 그냥 다른 방보다 좋은 방 같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사람처럼 첫인상처럼 네네네. 방인상. 그렇죠. 좋습니다. 팁을 굉장히 야물딱지게 많이 얘기해준 구슬이었고요. 자, 제이님도 계신가요? 너무 많이 적어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다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보이죠, 구슬? 네.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데요. 그래요? 좋아요. 네.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적어놨는데 네. 너무 많아져가지고 일단 괜찮은 자취방 구하기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이상이면은 사람이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악만 피하면 돼요. 네, 최악만 피하면 되는 거라 일단 에타를 뒤져요. 네.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여기를 보러 간다. 봤는데 거기에 뭐 이런 게 적혀 있어. 보증금 떼먹는 집주인이다. 맞아요. 여기 집주인이 글러먹었다. 뭐 이런 평가 있으면 무조건 걸러야 돼요. 아무리 방이 좋아도 걸러야 돼요. 약간 대인 평가가 있네요. 네, 저는 오히려 집주인분이 좋아서 괜찮았던 게 한 번은 에어컨이 그냥 고장난 적이 있어요. 네. 보통 그냥 고장나면 저한테 과실을 묻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냥 해주셨어요. 바로 와서. 그때 한 20만 원 나왔나? 그랬는데 그냥 해주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죠. 근데 그런 것도 그렇고 일단 연세나 보증금이나 이런 거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추가적으로 드는 게 사실 관리비나 뭐 전기세나 수도세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뭐 가스를 쓰면 가스까지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에서 금액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한 네. 것보다 더. 네. 그래서 거기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분명 체크를 해야 돼요. 저는 사실 엄청 안 나오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다른 데들 보니까 제 한 4배 내고 이런 데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는 사람의 뭐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집 자체에서도 맞아요. 약이 될 수 있다. 네. 구조가 이상하면 그렇게 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가스가 새나? 위험한데. 아무튼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체크해야 된다. 누구는 한 7만 원 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만 얼마밖에 안 내는데 예를 들어서 엄청 차이 나죠. 네. 달인데. 그래서 물론 크기를 감안한다고 해도 너무 심해서 그런 것들도 확인하셔라. 5만 원씩 12개월이면 얼마죠? 60만 원이죠. 너무 커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시 못하는 부분이고 뭐 채광, 뭐 환기, 뭐 방음, 벌레 이런 거 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배수구 냄새 이런 것도 그렇고 이제 가구 같은 것도 잘 봐야 돼요. 가구요? 네. 보통 이제 학생들이 산다 그러면은 풀옵션을 돼 있거든요. 풀옵션이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서랍장 있고 옷장이랑 그리고 냉장고, 세탁기, 침대, 책상. 네, 침대, 책상. 그다음에 뭐 의자. 그리고 가스 안 쓰는 데들은 이제 레인지로 해놓거든요. 네. 그래서 전자레인지나 인덕션 이런 거 넣어놓고 하니까 그런 거 잘 되어 있는지 보시고 그다음에 학교와의 거리 엄청 중요해요. 중요하죠. 매번 가는 학교인데 주 5일을 가는 학교인데 좀 멀다? 나중에 진짜 후회하십니다. 그죠. 1교시가 9시 시작인데 8시 57분에 일어나는 사람을 봤어요. 저는 2분이면은 제 강의실에 가요. 그니까요. 네. 그냥 간다니까? 요 앞이야. 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사진을 찍어 놓으라는 게 사실 아까 말했던 구슬의 의견도 있는데 네, 기억에 잘 남는다. 네. 근데 이제 진짜 입주를 하게 되면 그 뭐가 망가져 있었는지를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되거든요. 집을 봤을 때랑 내가 들어갔을 때 그새 망가졌을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진짜 살기 전에 그걸 찍어 놓으면 이때 또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다. 내 과실이 아니다. 그렇지. 이런 걸 이제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고 이제 계약서도 꼼꼼히 확인하시라. 저처럼 임대인, 임차인 이거 좀 문제죠. 그러게요.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팁을 굉장히 녹음실 들어오기 전에 생각보다 훨씬 더 퀄리티 높은 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요. 사실 이 예산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버젯이 있잖아요. 버젯.
자, 근데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집을 구하려면은 이 모든 조건을 싹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신의 집은 이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죠? 뭐 성격 좋고 잘생기고 돈도 많으면은 여자친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절대로 타협할 수 있는 자취방의 제1조건 하나만 진짜 딱 이거는 무조건 돼야 된다. 다른 거는 몰라도 요것만은 꼭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1조건이 있다면은 어떤 걸까요? 저는 너무 확실합니다. 뭐죠? 최소한의 청결. 청결? 네, 그러니까 이게 싸다고 해서 들어갔어요. 뭐 다른 건 다 잘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 크고 레인지 잘 돼 있고 뭐 침대 푹신하고 좋은데 근데 그 너무 허름하고 청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게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 최소한의 청결이 보장돼 있지 않으면은 벌레가 날 확률도 정말 많고요. 뭐 냄새나 이런 것도 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라. 최소한의 청결. 이게 제 1조건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청결. 그것이 제 1조건입니다. 뭐 CF 같은데요. 자, 좋아요. 구슬이는요? 저는 채광이나 그 방의 밝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빛을 보고 살아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게 제가 한번 기숙사 살 때 완전 북향에 이제 맞은편이 이제 남자 기숙사 창문이랑 이렇게 마주보는 곳이었어서 커튼 쳐야죠. 네, 항상 커튼을 치고 살았는데 기숙사 조명이 오래 써서 그런지 좀 약간 노란빛이 나고 좀 덜 밝은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좀 처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학기에 남향으로 가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햇빛이 쫙 들어오니까 그렇지. 진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네, 저는 비록 지금 북향에 살고 있지만 네. 조명이 밝고 벽지가 다 하얘서 그래도 어둡다는 느낌을 못 받거든요. 그런 밝은 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반지하 이런 거는 좀 반지하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은 진짜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몇 년 전인가 홍수 났을 때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해도 위험하죠. 반지하보다는 조금 돈을 더 보태서 좀 평수가 작더라도 이제 지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맞아요. 조금 더 약간 조건 좋은 집이라고 해도 네. 반지하는 안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들어가면 일단 그 눅눅한 냄새가 맞아요. 무조건 나요.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네네. 그 최근에 아는 동생이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올래요? 그래가지고 들어갈게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어라 여기 반지하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청결하고 조명 조명이라고 할까요? 채광? 빛 좋습니다. 요게 이제 1조건으로 뽑아주셨고 자 이렇게 이제 좋은 자취방을 구하기 위한 방법 한번 얘기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자취방을 구하면 끝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자취 생활을 시작하는 거랑 다름이 없는데 이 마지막으로 이제 1년 동안 자취를 해주신 선배로서 예비 자취생인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번 해볼까요? 저는 네. 처음에 자취를 시작했을 때 너무 잘 살고 싶은 마음에 너무 잘 살고 싶다. 네. 잘 살아보세요. 네. 밥도 막 열심히 해먹으려고 세끼 다 해먹으려고 하고 그렇죠. 막 청소도 엄청 매일매일 막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나중에는 그냥 막 햇반 계속 돌리고 그죠? 그러니까 방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사람의 그 인간성. 네, 인간성을 유지하면서 그냥 네. 살아도 괜찮다고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초반에 너무 힘 빼지 말라. 어차피 사는 거니까. 네. 천천하게. 좋아요. 맞아요. 자취하는 사람들이 제 친구들도 자취하러 들어갔어. 그러면은 한 달은 맨날 찍어서 뭘 보내줘. 뭐 오늘 뭐 해먹었어. 뭐 제육볶음이야, 뭐 감자볶음, 뭐 볶음이었는데 점점 간략화된다. 그냥 고기를 구웠대. 그냥 계란에 해먹었대. 그냥 비벼 먹었대. 그러다가 안 올려. 요즘 뭐 먹고 살아? 치킨 오는 중. 그렇게 되는 일이 허사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힘 빼면 힘들다. 그거죠? 네. 좋습니다. 제이님은요? 네, 처음에 너무 힘 빼가지고 햇반만 먹고 있는 제인데요. 햇반 제이군요. 네. 여기 계셨네. 진짜 초반에는 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막 저 뭐 요리한 적도 없었거든요 원래. 근데 자취하고 나서 막 요리하고. 맞아요, 진짜. 맨날 뭐 파스타 해 먹는다 그러고. 네. 그 순두부찌개 막 만들어서 먹고 그랬어요 저도. 맛있겠다, 네. 진짜 맛있긴 했어요 그때. 근데
힘들거든요. 이게. 힘들죠. 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처음에 막 3월 이렇게 되고 새학기 되면은 그렇게 음식 냄새가 난대요. 자취 그 복도라 해야 되나요? 복도에 이렇게 음식 냄새가 매번 난대요. 음식 냄새가? 근데 하루 이틀 뭐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냄새가 안 난다는 냄새가 거예요. 안 나? 오히려 이제 배달 냄새만 나는 거예요. 그렇지, 치킨 그렇지. 냄새. 그다음에 막 띵 막 이런 소리밖에 안 네. 나고. 그래서 구슬이 말한 거랑 똑같이 너무 힘 빼지 마시고.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처음 사는 내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밥은 뭐 그렇게 좀 대충 때울 수도 있는데 약간 닭구하는 것처럼 집구를 해라. 집구. 네, 나만의 집 꾸며라. 네, 자신의 입맛에 맞게 네. 이제 잘 꾸미고 오. 한번 살아보자. 그렇죠. 그러면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애정도 생기고. 네,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집은 테마가 있어요. 도대체 뭐죠? 저는 포켓몬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네. 그 포켓몬 인형이랑 뭐 피규어랑 해가지고 다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포켓몬 존이 있구나. 존이 2개예요. 2개나 있어요? 네, 침대 머리맡 옆쪽에 하나랑 네. 그리고 제 책상 위쪽에 거기에 하나랑 해가지고 2곳이 있어요. 맞아요. 네. 제이님은 포켓몬 사랑 조금 유명합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테마를 딱 정해가지고. 네. 구슬이는 뭐 집 테마 같은 거 있어요? 저는 테마까진 아니고 저도 존이 있어요. 무슨 존? 인형 존? 저는 아이돌을 좋아해서 그래요? 막 응원봉이랑 네. 앨범 같은 거를 모아뒀습니다. 오. 그렇죠. 그런 약간 이제 취미라든지 좋아하는 취향 구역이 있으면 조금 좋다. 네. 뭐 집을 존으로 꾸미신 거죠? 집 전체가 포켓몬인 거 아니죠? 뭐 들어갈 때 막 잠만보 입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이불이 포켓몬이고. 그치. 마음 같아서 그러고 싶었는데요. 제가 돈이 없거든요. 내루미 같은 거 이만한 거. 와. 화분에 막 꼬지지 심어져 있고. 제 머릿속으로만 상상했던 것들입니다. 그 정도는.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 네. 그 정도 테마가 이제 집으로 환경으로 들어오면은 이거 힘들어요. 하나 덧붙이자면 그 집을 꾸미되 철거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건 그렇죠, 당연히. 이사를 가야 하는데 너무 큰 가구 같은 거 막 넣어놓으면 잠만보 인형 막 2m짜리 그냥 낑낑대면서 넣어놨어. 이 공기 넣어가지고 어떻게 빼? 그러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잠만보 침대 이런 거, 토토로 침대 이런 거 좋습니다. 감당할 수 있게끔. 그리고 하나의 팁을 또 드리면 네. 방명록을 쓸 수 있는 칸 하나 만들어두면 좋습니다. 무슨 방명록이요? 근데 있더라고요, 친구 중에서. 펜션 아니야, 펜션? 저는 포스트잇으로 그냥 간단하게 붙이는 형태이긴 한데 방명록을 이렇게 붙이고 가요, 사람들이. 뭐 보면은 코멘트를 달아주거든요. 뭐 여기는 포켓몬 인형 맛집이다. 뭐 이런 거 붙여놓고 가요. 네. 뭐 음식이 친절하고 주인님이 뭐 그리고 뭐 제이님의 건승을 빌며 뭐 이런 거 붙여놓고 가요. 무슨 소리야? 좋다. 네, 그런 거 보면 재밌어요. 맞습니다. 만약에 뭐 좀 이 기질이 다분하시다. 집에 이제 친구들이 많이 오신다. 그러면은 뭐 벽에다가 막 낙서하면 이러면 또 회복 탄력이 안 되죠. 그렇죠. 좋습니다. 이게 또 자취를 하다 보면 주변에 이제 같이 사는 애들이랑 이렇게 어. 음식을 나눠 먹게 돼 있어요. 이렇게 뭐 배달을 시키거나. 진짜요? 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요. 좋은 것 같은데. 네, 좋아요. 이게 혼자서는 배달 시키기 좀 부담스러운데 뭐 2-3명만 모여도 하나 시키기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같이 먹으면서 하나 붙이고 가고 그러는 거죠. 역시 어때요? 제이님의 대문자 2. 확실히 다르네요. 저 생각도 못 해본 일이에요. 그러게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너무 팁이 많이 들어가지고 사연자분이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막 적느라요. 그러면은 끝으로 이제 사연자분께 드리는 한마디 선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취방이 어떻든 자신이 꾸려가는 거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형태로 자취 생활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의식주의 주가 맨 뒤에 있는 이유는 먼저 입고 먹고 살면은 집은 어떻게든 괜찮기 때문이에요. 이제 비바람만 피하면 돼. 그 노숙도 괜찮은 건가요? 서울역에서? 노숙은 집이 없는 거잖아요. 의식이잖아. 네. 안 되죠, 그거는. 시민의식이 부족한 거지, 그거는. 네? 아무튼 집은 처음에 잘 구하기만 했으면은 나중에 꾸려나가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는 말되 좀 야무지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한마디 선물이었고, 자, 제이님은요? 결국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뢰를 피하자 마인드로 딱 그 지뢰만 피하면 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집 이러면서 그렇죠. 좀 욕심을 안 내셔도 된다. 그렇죠. 딱 이제 체크할 부분만 체크해서 타협할 부분 타협하고 들어가시면 된다. 좋습니다. 원래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예산이 무한하면은 원래 차 살 때도 모닝 살려다가 롤스로이스 사. 모닝 살려다가 그럴 거면 아반떼, 그럴 거면 이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정해져 있으니까요.
너무 최악만 피하자라는 마인드가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패널분들의 한마디 선물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자취방 고디바 여기서 마무리해볼게요.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우울할 때 내 어두운 감정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위로와 선물을 드리는 고디바로 찾아와주세요. 저희 당금이들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디바였습니다. 첫 자취방은 단순한 집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설렘과 두려움, 기대와 낯섦이 모두 담긴 특별한 공간이죠. 처음에는 모든 게 서툴고 어색할지도 모릅니다. 이 세탁기 사용법을 몰라 헤매고 서툰 요리로 주방을 어지르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 서툰 순간을 지나며 우리는 조금씩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갑니다. 텅 비어있던 작은 방은 어느새 취향이 담긴 소품과 하루하루의 흔적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 방에서 꿈을 위해 공부하고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며 조금씩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겠죠. 낯설었던 방은 어느새 온전한 나만의 공간이 되고 우리는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나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작은 방을 통해 더 넓은 세상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자취방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출발점일지 모릅니다. 그 출발점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응원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구슬, DJ의 텐텐, 패널의 구슬, 제이였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한 월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이번 주 금요일에 돌아올게요. 안녕.